그때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TV 예능을 보면서 박혜미 선배님이 나오셨는데 그때 예능에서 뮤지컬 한 곡을 부르시는데 저 TV 안에 있는데도 제가 막 압도당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뮤지컬 이렇게 잠깐 같이 뭔지 아시죠? 알죠.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런 분이랑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뒤에 그 오디션장에 심사위원으로 계신 거예요. 너무 이제 감회가 남다른 거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떨리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복스럽의 안창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입니다. 배우 중에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 김가은 배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가은입니다. 배우로 꿈을 선택한 계기가 있나요? 배우로 꿈을 선택한 계기요? 네네. 아이돌을 굉장히 동경했어요. 보아 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보아 언니처럼 나는 아시아의 별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고에 진학을 했어요. 예고에 가면은 걸그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근데 그 예고에는 그 당시에는 실용음악과가 없고 뮤지컬과만 있었어가지고 노래하고 춤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뮤지컬밖에 없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뮤지컬과로 진학을 해서 자연스럽게 방향을 그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보아를 조금 더 동경했던 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보아 언니를 동경했을 때요? 그때 10살 때. 어떻게 보면 떡잎부터 남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넘버원을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동경한다고 해서 그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거나 정말 뭔가 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냥 멀리서만 그냥 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직접 와 저렇게 돼야겠다.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되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뮤지컬과에 이제 본의 아니게 들어갔죠. 네. 가서 뮤지컬이라는 게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또 뮤지컬 수업도 듣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내가 배우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을 공연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연기 연습을 제대로 했었어요. 네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기가. 그리고 연기를 했을 때 너무 연기가 재밌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나 배우 하고 싶다. 그때부터 이제 배우에 대한 꿈이 조금씩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했던 게 대학교 입시였던 건가요? 배우를 준비하는 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보아 언니를 동경하고 아이돌이 꿈이었을 당시에는 대학교 생각이 전혀 없었죠. 네네. 부모님께서도 이제 예고 들어가서도 대학 어디 갈 거냐 항상 물어보시는데 나 대학 안 갈 거야. 나 연예인 될 거야. 그랬었는데 네. 배우라는 꿈으로 이제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는 연극영화과를 가야만 한다는 것을 또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그 이때부터 연극영화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준비했던 게 예고 다니셨기 때문에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시진 않고 그냥 예고 안에서 네. 대학교 입시에 관련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으신 건가요, 그러면? 거의 그렇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 예고 안에서도 이제 그 실기 수업이 있고 이제 정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고3 때는 입시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입시반에서 그 대학 진학을 위한 이제 심화 프로그램 반이에요. 네네네. 다른 학생들은 학원을 가도 되고 그 시간에 이제 입시반을 가도 되는데 입시반으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가 수시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입시반 친구들이 다 이제 수시에 붙은 거죠. 다 몇 명 저를 포함해서 한 두세 명 빼고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입시반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너무 소수의 인원만 이제 정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쓰라린 마음을 안고 그때 이제 입시 학원을 등록을 해서 한 달 정도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수시는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예비 1번 받은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예비 1번이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가게 됐습니다. 진짜 사람 이름 모르네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 입시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것들이 좀 있나요? 기억나는 거는 아무래도 예고다 보니까 주변에 그냥 옆에 눈 돌리면은 다 예쁘고 다 잘하고 그런 애들이 한 반에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그 압박감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나 갈 수 있을까?
나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꿈도 꾸고 대학에 나 혼자 떨어지는 거. 아 그런 끔찍하죠. 진짜 아, 끔찍하네. 진짜 끔찍하죠. 와. 그런 꿈 맨날 꾸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잘하던 것도 더 안 되고 주눅 들고 그런 환경에서 입시를 준비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의 원동력은 김수현 오빠였어요. 아시나요? 그 배우야? 별그대. 별그대 맞죠? 그 그때 당시에 김수현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때 작품 어떤 거 하셨었죠?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작품을 보고 반한 게 아니라 네. 2%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대학생. 그치. 또 저 중앙대 연영과를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네네. 김수현 오빠가 중앙대 연영과 출신이라서 난 무조건 진짜 김수현 오빠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게 주눅 들어 있다가도 다시 막 힘내서 네. 열심히 하게 되고 네. 방에 김수현 오빠 사진 붙여놓고 열심히 연습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시절에는 네. 김수현이라는 캐릭터가 아니면 네. 인간이 네. 에너자이저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저를 이렇게 멱살에 끌어준 거예요. 너 지금 정신 차려, 가은아. 이렇게.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네. 연예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원동력의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소리 아니면 좋은 방향성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누군가를 좋아해서 네. 그걸 막 원동력 갖는 게 좀 한편으로 좀 궁금해요. 저 다시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저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저는 그냥 저 혼자만의 틀에 박혀서 제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아쉽게도 다양한 시선을 못 즐겼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 저만의 방법만 맞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고 양면성인 것 같아요. 나의 에너자이저, 엔돌핀 같은 존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엄청난 큰 행운이죠. 맞아요. 그렇죠. 김수현 오빠가 없었다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진짜. 그렇죠. 인간은 너무나 중요해요. 멘탈적인 부분. 맞아. 이제 대학교를 예비 1번에서 네. 가셨는데 대학교 입학했을 때 느낌은 어땠었나요? 이게 또 같은 스토리 보아 언니를 동경해서 아이돌 가수가 되기 위해서 뮤지컬과에 진학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배우라는 꿈을 가졌는데 연영과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뮤지컬과를 가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뮤지컬과 안에 있으면서 다들 너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하는 애들 사이에서 제가 너무 뒤처지는 걸 느끼면서 나는 뮤지컬은 하면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연기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명지대학교 뮤지컬과를 졸업했는데 네. 명지대학교 뮤지컬과에서 예고 학교장 추천 특별 전형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성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예고 때요? 네.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공부를 좀 그래도 열심히 했었어요. 아, 예. 학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조금 잘 봐주셔서 아깝잖아요. 아깝죠. 이제 그 학교장 추천 제도가 있는데 그치. 저를 추천해 주셔서 명지대학교 뮤지컬과에 학교장 추천으로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치. 연영과 가고 싶은데 또 거기 가서 스트레스 받을 생각하니까 또 눈앞이 깜깜한데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으니까 그냥 봤어요. 근데 거기가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연예인 분들이랑 같이 시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경쟁률이 5대1? 5대1 어떻게 보면 남들이 겪지 않을 법한 맞아요. 특별 전형인 거네요. 그래서 그게 예비 1번이 떴고 예비 1번이 빠져서 거기 입학하게 됐는데 그 합격 소식을 들은 날 펑펑 울었어요. 왜 펑펑 울었냐면 너무 가기 싫어서 너무 가기 싫어서 막 펑펑 울고 나는 입학하고 나서 또 이제 반수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입학을 했는데 네. 막상 한 학기를 다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가요? 네, 학교도 너무 좋고 뮤지컬이라는 게 정말 사실 내가 뮤지컬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잘 못해서 이렇게 싫었던 거였어요. 내 마음속에는 그 장르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거고 그래서 그치. 난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해서 뮤지컬 배우가 돼야겠다. 라고 이제 그때
다시 마음을 먹은 것 아, 같아요.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한 학기 다니고 나서 괜찮았다고 하는데 힘들었던 부분이나 좀 좋았던 부분이 있나요? 좋았던 곳은 한 학기에서 한 2, 3개월은 네. 매일 선배님들께서 맛있는 걸 매일매일 사주셔서 아, 그래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7kg가 쪘었어요. 오. 그 한 학기 안에. 네네. 그게 가장 행복했고 힘들었던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밖에 너무- 없었어요. 너무 좋죠. 네. 그때 당시에는 밤샘 활동이 되게 많았어요. 밤새서 뭘 준비해서 공연을 올려야 되고 그 당시에는 또 잠 못 자고 밤새고 또 다시 교양 수업 듣고 막 이러면서 막 교양 수업 듣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너무 행복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명지대학교가 선배님이 좋으셨나 봐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예술 쪽은 똥군기라고 하면서 그런 군기가 강한 곡들이 많은데 가은 배우님이 워낙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분이어서 그런 맞았어요. 아 미치겠네. 정답을 이미 말씀해 주셔서 아, 그래요? 제가 아 군기가 없었던 건 아니죠? 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아. 선배님들이었고 다만 그런 뭔가 제도화된 격식 양식은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공연 전공 8기 김가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인사법이 정해져 있었고 그런 것은 좀 있었지만은 좋았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러면 군기가 있었지만 김가은 배우님이 워낙 선배님들도 잘하고 사랑받을 타입이어서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때 좀 엄청 통통했기 때문에 네. 귀여웠을 거예요. 아, 그쵸. 놀리는 맛이 당연하죠. 있어서 엄청 놀리셨죠. 맞아요. 근데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놀리는 맛이 재밌는 친구들이 있고 맞아. 뭔지 알죠? 네, 네. 그게 다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워낙 귀엽고 놀리는 맛이 있어서 아, 저 힘들었던 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때 제 선배 남자 선배들이 네. 그때 저를 엄청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셨어요. 네. 짓궂은 장난? 짓궂은 장난까지는 아닌데 귀여워서 그랬다라는 것을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저한테 그렇게 이제 막 장난을 치시는데 아, 선배님 왜 그러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네, 장난을 네. 받아주고 나서 집에 가서 울고. 그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충격 받으셨어요? 네, 조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대의 여자라면 그런 못생겼다는 말이 충분히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안 못생겼기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아 잠깐 쉬었다 가자. 아나 미치겠네. 그럼 올려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생활을 재밌게 하셨고 뭐 분명 거기에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재밌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무사히 졸업을 마치고 나서 첫 공연을 졸업 후 바로 첫 공연을 하게 되셨나요? 네. 바로 첫 공연으로 바로요? 감사하게. 네. 너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네. 그때 그 봤던 작품이 어떻게 되나요? 넌센스 넌센스, 2라는 네. 작품이었는데 겨울 종강이 12월에 하잖아요. 네. 그리고 2월에 졸업식을 하고 그 사이에 겨울방학 사이에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네네. 졸업식 마치고 3월부터 연습해서 2월부터 연습해서 이제 바로 공연을 했었어요. 와, 이거 쉽지 않은데 흔하지 않는 케이스죠? 저는 그때는 이제 처음이니까 네네네. 졸업하고 나서 진짜 처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오디션을 볼 때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그때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TV 예능을 보면서 박혜미 선배님이 나오셨는데 그때 예능에서 뮤지컬 한 곡을 부르시는데 저 TV 안에 있는데도 제가 막 압도당하는 거예요.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뮤지컬 이렇게 잠깐 네. 같이 뭔지 아시죠? 알죠.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런 분이랑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뒤에 그 오디션장에 심사위원으로 계신 거예요. 너무 이제 감회가 남다른 거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떨리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오디션 보고 그런 모습에 또 박혜민 선배님도 되게 많이 웃으시고 좋아해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요. 만의 오디션을 준비하는 자세나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제가 20대 때까지는
굉장히 FM 정석대로, 그리고 너무 제 자신한테 많이 관대하지 못하고 엄격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네. 관리도 더 오버해서 막 관리하고 연습도 오버해서 더 많이 하고 뭔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을 많이 못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네. 지금은 연습은 많이 하지만 너무 이렇게 막 날 가둬두면서 막 FM 정석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프리하게 뭔가 조금 잘 못하면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대로 편안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모습들이 그 심사위원들과 다른 분들한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딱딱하고. 그쵸. 응,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조금 더 너그러움을 줌으로써 맞아요. 내가 좀 편안해지면 보는 사람들의 네. 시각이나 이런 것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조금 더 실력적으로 못했지만 그래도 편안했을 때 더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김가은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가 다른 사람들이 오디션을 볼 때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많은 중압감과 압박감을 가지면 네. 막상 그 심사위원들이 앞에 섰을 때 그 중압감과 압박감이 티가 나서 맞아요. 좋은 맞아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맞아.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내가 이제 잘하려고 이렇게 정석대로 그런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호감을 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좀 생각해보면 배우는 각자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직업군이잖아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 아니면 배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게 될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력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태까지 공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기억나는 작품이 있나요? 어떤 작품이죠? 뮤지컬 콩나물 버스라는 작품인데요. 네. 창작 뮤지컬이에요. 네네. 이제 기억이 남았던 이유 두 가지 중 하나는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축제라는 그 축제에서 출전을 해서 대상을 타게 돼서 또 한 번 다시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그 주인공 김순진이라는 역을 맡았었어요. 네. 7, 80년대 배경으로 버스 안내양 역할이었는데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버스 안내양 역이었어요. 가수가 꿈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스 안내양으로 일을 하고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역할이었고, 네네. 마지막에는 17살인데 평생 내가 내 꿈을 이뤄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하는 독백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27살이었어요. 네. 27, 8 제가 굉장히 이 길에 대해서 많이 방황하고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걸 계속해도 되는 걸까? 맞는 걸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포기할까 말까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시간에서 그 독백을 제가 진짜로 하게 됐을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 슬펐냐면 그 대사 중에 한 대사가 꿈꾸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그 대사가 너무 제 가슴을 막 후벼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 그렇게 연습을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제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부모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 네네. 취직해라, 그만해라 네네. 이런 메시지들로 제가 또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어머님께서 제 공연을 보시고 이제 너한테 그런 얘기 안 하겠다. 아, 그 작품을 보시고 나서 오.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와, 일이 있었어요. 너무 멋있네요. 네. 그런 작품으로 인해서 김가은이라는 존재감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잖아요. 부모님도 맞아. 인정하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그 전에는 뭔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뭔가 배척당하는 것 같고 내가 아닌 것 같고 인데
근데 그 콩나물 버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뭔가 김가은이라는 나와 배우라는 그런 직업이 하나로 조합이 돼서 그게 그 모습이 부모님이 인정하게 되는 거지 않을까 또 쉽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쩌면 그 독백이 진짜 제 말이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제 바람이에요. 아니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 작품을 보고 있자면 내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 입장에서 딸이 그 작품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 순간적으로 아 우리 딸이 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우리 딸이 계속 얘기하고자 했던 게 그런 방향성이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인정하게 됐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